안녕하세요. 2022년 겨울방학 쌤튜브 중학교 과학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배워볼 내용은 2학년 과학에 있는 열과 우리 생활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의 이동 방법과 단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어떻게 스마트하게 배울까요? 일단 인터넷 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로 쓰는 사이트 어디죠? 네, 유튜브죠. 유튜브 다양한 영상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쉴 때나 놀 때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볼 것 같은데 사실 유튜브에는 굉장히 교육적인 영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양한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한번 스마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의 이동 방법 3가지 기억나나요? 전도, 대류, 복사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하고 싶은데 혼자서 어렵다. 근데 학원이나 다른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유튜브의 도움으로 충분히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점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전도, 대류, 복사 이런 식으로 치면 네, 다양한 영상들, 설명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클릭해서 보면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보면 되겠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여기서 다른 방법의 유튜브 검색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유튜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죠.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쓰고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게 바로 영어로 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한글로 쳐도 되지만 이거를 영어로 검색하면 훨씬 더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 전도, 대류, 복사 영어로 모르는데요? 여러분 외울 필요 없죠?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사전이 있죠. 그래서 아무 사이트 사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궁금했던 전도라고 치면 전도에 대한, 근데 전도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열과 전기가 전도된다. 이제 컨덕션이 되겠죠. 컨덕션을 검색하고, 그리고 대류가 뭘까? 대류 영어로 검색해 보면 여기 나왔죠. 컨벡션. 네, 이게 바로 대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컨벡션, 열의 대류. 그리고 마지막 복사를 치면 이제 우리가 말해 복사기 할 때 그 복사뿐만 아니라 여기 레디에이션 물리에서의 복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사전에 가서 영어로 검색해서 그거를 유튜브에 입력하면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열의 이동이죠. 그래서 열 이동이라고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열 이동 하면 네, 여기 나오네요. heat transfer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heat transfer를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치면 관련 자동으로 이렇게 관련 검색어가 뜨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한글보다 수십 배, 어떤 건 수백 배 더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한 가지 단점은 뭘까요? 그렇죠.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애니메이션과 다양한 영상이잖아요. 그리고 자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좀만 더 공부하면 충분히 자막을 보고도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영상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 여러 가지 열의 이동에 대한 영상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건 요것도 괜찮고요. 이 히트 트랜스퍼에 대한 것도 잘 좋고요. 근데 더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래쪽에 가면 여기 나와 있죠. 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검색해서 한번 집에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자막 기능을 치면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근데 자막은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같이 할 거니까 지금은 끌게요. 그래서 여기 방금 나온 3가지, 열의 이동 방법 3가지, 컨덕션, 아까 뭐였죠? 네, 전도, 컨벡션, 대류, 레디에이션, 복사가 되겠죠. 선생님 지금 과학 시간 영어 시간 아닌가요? 하겠지만, 알아두면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사실 선생님 음속으로 해놨지만 영어로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전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뜨거워진 물체가
물체가 있으면 그 열이 지금 뜨거운 물체와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체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물체를 접촉시켰더니 뜨거운 물체에 있던 열이 차가운 물체 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전도, 입자가 인접해 있는 입자에게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컨덕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냄비에다 물을 끓일 때 뭐가 전도가 되죠? 그렇죠. 냄비죠. 즉 냄비 아래쪽을 가열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냄비 전체가 뜨거워진 이유가 바로 아래쪽, 현재 냄비 아래쪽에 있는 입자들이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워진 입자들이 인접해 있는 입자들에게 열을 차례차례 전달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뜨거워지는 게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다 뜨거워지죠.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미도, 다리미에 있는 뜨거운 열이 옷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에게 전달이 되면서 옷이 다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컨벡션, 대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 스크롤 때문에 이제 좀 가려있는데 컨벡션.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도의 경우는 고체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열의 이동이고, 컨벡션, 대류는 액체와 기체에서 주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대류의 경우 뜻이 뭐였을까요?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요. 입자들이, 열을 받은 입자들이 직접 이동해서 그 열을 전달하는 과정이 대류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온도가 다 똑같은 입자들로, 물이라고 할게요. 물이 분자들이겠죠. 분자들이 있는데 아래쪽을 가열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자들이 뜨거워질까요? 그렇죠.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분자들이 뜨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 여기서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죠. 근데 뜨거워진 입자, 분자들은 어디로 가죠? 그렇죠. 위로 상승하고요. 위로, 뜨거워진 분자들은 이제 위로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위로 상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차가워진 분자들은 뜨거워진 분자들이 빠진 그 빈 공간, 아래쪽이죠. 그래서 차가워진 입자들, 분자들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또 뭐가 있어요? 열이 있잖아요. 그 열에 의해서 또 가열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뜨거워진 입자들은 올라가고 차가워진 입자들은 내려가는 게 대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액체와 기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 영어로 계속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바로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 바로 복사 형태로 지구에 도달이 되죠. 그래서 우주는 거의 물질이 없잖아요. 거의 물질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어요. 입자들이 없는데 태양에서 오는 그 열이 지구까지 도달한다. 태양열 발전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것은 입자들이 열을 전달해 주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 바로 복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난로나 불 근처에 가면 따뜻하죠. 그래서 옆에 있어도 따뜻한 이유, 바로 열 자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복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오해하는데 이 전도 대류 복사가 하나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 또는 세 가지 방법 모두로 전달이 가능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냄비에 물을 끓일 때, 언제 여러분 냄비에 물을 끓이나요? 그렇죠. 요리, 특히나 이제 라면 먹을 때 이제 하는데, 한번 다음에 라면 끓일 때 지금 열의 이동 방법을 생각하면서 끓여보세요. 첫 번째, 어떤 열의 이동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아래쪽에서 가스레인지든 인덕션이든 아래쪽에서 열을 가열하니까 인접해 있는 이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뜨거워지겠죠. 바로 인접해 있는 고체들, 입자들 사이사이에서 열이 전달되는 게 바로 전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냄비 안이 전체가 다 냄비 전체가 뜨거워지겠죠. 전도가 되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기는 이제 냄비 안에 있는 공간에 바로 물이 들어있죠. 그래서 물이 있고, 그 물도 이제 아래쪽부터 가열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물 분자가 뜨거워지니까 어디로 간다? 위로 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웠던 위쪽에 있던 물 분자들은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게 바로 뭐죠? 대류가 되겠습니다. 컨벡션.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럼 전체가 다 뜨거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처, 이 냄비에 꼭 손을
닿지 않아도 냄비 근처에 가거나 또는 가스레인지, 가스불 근처에서 손을 갖다 대면 어떤가요? 만지지 않아도 뜨겁죠. 그것은 열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복사에 의해서 이렇게 뜨거워지게 된다. 그래서 라면 끓일 때 우리가 배운 열의 이동 방법 3가지가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열의 이동과 관련된 현상들이 있으니까 책에서 그림으로 봤던 것들, 사진으로만 봤던 것들을 인터넷에 치면 굉장히 다양하게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한글을 영어로 바꾼 다음에 유튜브에 검색하면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꼭 검색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또 좋은 사이트, 유튜브 채널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 수도 있는데요. 이제 한글로 할게요. 영어는 이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YTN 사이언스라고 하는 채널을 이제 좋아합니다. 관련된 영상, 과학과 관련된 영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구독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TN 사이언스에 들어가면 영상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영상을 찾을까요? 그렇죠. 여기 검색 버튼이 있죠. 검색 버튼에 원하는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좀 궁금한 게 있다. 이런 거 검색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열의 이동 방법 말고 또 뭐 하나 같이 하자고 했죠? 그렇죠. 바로 단열에 대해서 같이 보자고 했죠. 그래서 단열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단열과 관련된 약간 여러분이 보기엔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실생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실생활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여기 YTN 사이언스에 있는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에 선생님은 이제 첫 번째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단열, 많이들 오해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뭘 오해하냐면, 단열은 그냥 따뜻한 거를 유지하는 게 단열이다라고 하는데, 단열, 뜻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열의 단자가 차단하다요, 차단하다. 열을 차단하다. 정확히 말하면 열의 이동을 막는 게 단열입니다. 열의 이동을 막는다는 것은 열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지만 열이 들어오는 것도 막는 거예요. 그 말은 현재의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단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단열 제품의 경우는 뜨거운 걸 넣게 되면 뜨거운 게 오래 유지되고 반대로 차가운 걸 넣으면 차가운 게 유지가 되는 현재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단열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단열하면 보온병 떠올려서 따뜻하게만 한다라고 오해하는 학생이 있는데 현재의 온도, 열의 이동을 막기 때문에 현재의 온도를 쭉 유지시켜주는 게 단열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온도 유지해야 되는 게 바로 집이죠. 집. 겨울엔 따뜻하고 싶고 여름엔 시원하고 싶잖아. 현재의 온도가 바뀌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야말로 많은 단열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길고요. 이걸 다 한글이지만 선생님이 그냥 음소거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 목소리랑 이제 겹치니까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빼고요.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단열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집을 짓게 되면 열이 다 빠져나가겠죠. 반대로 이제 여름의 경우는 열이 다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겠죠. 겨울엔 열이 열심히 가열해봤자 빠져나가고 여름에는 열심히 냉방했지만 밖에서 열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요즘 집들은 단열 제품을 많이 써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온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집 벽 붙이는 걸 봤나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단열재를 넣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처음 보는 단어들도 나오는데 상식으로 알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집을 지을 때 단열재를 쓰는데 단열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은 아니죠.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을 때 어떤 물질이 단열에 효과적이었죠? 어떤 게 들어있으면 이 물질 안에. 그렇죠. 바로 공기가 되겠습니다. 기체를 안쪽에 넣어주면 이 기체들이 단열 효과가 커요. 그래서 이중창이니 또는 뽁뽁이라고 부르는 에어캡 이런 데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겨울철에 입는 패딩, 점퍼 안에도 깃털 사이사이에 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단열에 효과적이 되겠죠. 그래서 두꺼운 것보다는 그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있는 게 단열에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 음소거 해제하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단열에 관련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열재, 마감재 사이에 이제 빈 공간, 공기층을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공기층이라서 복사 상태에 있는 열을 조금 약하게 하고, 또 단열재가 그 복사열로 들어온 걸 또 반사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온병 하면 대부분 무슨 색인가요? 그렇죠. 은색이죠. 은색 제품들이, 은색이 이제 복사열을 반사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제 은색 제품을 많이 쓰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이 단열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고요. 단열과 관련된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 채널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튜브에 치면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오니까 한번 평소에 궁금했던 이 제품의 단열 제품이라고 하는데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유튜브가 여러분이 쉴 때, 놀고 싶을 때 재밌는 영상 이런 거 찾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선생님이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겁게 겨울방학 보내시고요. 공부도 틈틈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겨울방학 잘 보내세요.